안녕하세요. 메탄올과 올레산의 에스테르와 반응을 통한 바이오디젤 생산을 주제로 턴 프로젝트를 진행한 구조입니다. 먼저 바이오디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바이오디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은 본래 식물유를 원료로 사용하나 정제된 식물유는 원료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 비용 절감을 위해 폐식용유와 같은 비식용 유지의 활용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폐식용유는 일반적으로 높은 농도의 유리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오디젤의 전환율이 저하되는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바이오디젤 합성 반응 전에 원료 유지에 포함된 유리지방산을 미리 지방산 메틸에스터 FAME로 에스테르화하는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키네틱 오더 파트입니다. 현 프로젝트의 주제로 선정한 화학 반응은 엠발러스트 15 촉매를 이용한 올레산과 메탄올의 에스테르화 반응이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조 논문의 실험 결과를 활용해 최적화된 실험 조건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온도의 영향입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환율이 상승하나 산 촉매로 사용된 엠발러스트 15는 393K 이상의 온도에서는 파손될 우려가 있어 383K가 은폐에 의해 에스테르와 반응이 가장 효과적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탄올 몰비의 영향입니다. 에스테르와 반응은 가역 반응이지만 메탄올이 과량인 상황을 만들어 역반응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실제 공정에서는 올레산, 메탄올의 비를 1대 26.1 이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촉매의 영향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엠발러스트 15 촉매는 거대 공급 이온 교환 수지로 반응 시 촉매 내부에서의 확산 저항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정에서는 올레산의 10 질량 %의 촉매량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반응 시간의 영향입니다. 탄가 수치는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FAME와 수분이 함께 생성되고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 360분 이후부터는 산가가 상승합니다. 실제 공정에서는 가수분해 반응 진행 정도가 작은 360분 이내의 반응 시간이 효과적이며 논문에서는 총 240분간 반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반 속도의 영향입니다. 실험 결과 교반 속도에 따른 최종 전환율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교반 속도 350rpm에서 반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어썸션을 바탕으로 에스테르와 반응이 최적화된 반응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테르와 공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반응 착수를 모르는 상태이므로 미지수 n, m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반응 속도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앞장의 반응 속도식을 전환율 x로 나타내어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도출한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출된 반응 속도식을 바탕으로 논문의 시간과 올레산의 전환율에 관한 데이터 및 그래프를 해석하여 키네틱 오더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앞서 기존에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n이 0.95, m이 0.88이라는 값을 실험을 통해 얻어냈으며 또한 다른 논문에서는 반응 속도식이 2차라는 값을 실험을 통해 얻어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응 속도식이 2차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n, m의 값을 달리하면서 키네틱 오더를 유도했습니다. 여기서 m은 올레산과 메탄올의 몰비로 17.4에 해당하며 n이 0, m이 0일 때의 값과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n이 1, m이 0일 때의 값과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n이 0.95, m이 0.88일 때의 값과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n이 1, m이 1일 때의 값과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그래프에서 결정계수를 바탕으로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n이 1, m이 1일 때의 r제곱 값이 0.960으로 가장 큰 값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반응기 설계에서의 반응 속도식의 키네틱 오더를 n이 1, m이 1인 2차로 가정하였습니다. n이 1일 때, m이 1일 때를 바탕으로 반응 속도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때 k 값은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유도한 키네틱 오더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같은 화학 반응식을 조건을 달리하여 실험한 다른 논문의 값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플라스크 200ml라는 작은 크기에서의 실험으로
교반 속도, 메탄올 몰비, 온도를 아래 표와 같이 조건을 바꿔 진행했습니다.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프로덕트에서의 산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전환율로 바꿔 키네틱 오더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려 유효성을 분석했습니다. 이때 m을 12로 대입하여 표와 그래프를 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결정계수 r제곱이 0.9002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차적으로 앞서 유도한 n이 1, m이 1이라는 키네틱 오더의 유효성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기를 배치 리액터 1000ml로 쓰는 미드 사이즈에서의 실험으로 교반 속도, 메탄올 몰비, 온도를 아래 표와 같이 조건을 바꿔 진행했습니다.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올레선의 전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키네틱 오도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려 유효성을 분석했습니다. 이때 m은 3을로 대입하여 표와 그래프를 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결정계수 r제곱이 0.9532임을 알 수 있으며 1번과 마찬가지로 앞서 유도한 n이 1, m이 1이라는 키네틱 오더의 유효성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반응기의 크기가 회분식 반응기 500ml에서 회분식 반응기 1000ml로 커졌다는 점에서 미드 사이즈 스케일업에서의 타당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스케일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일업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들을 구해보겠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은 이 약 1억 9천만 리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분당 생산 능력으로 계산해 보았고, 이렇게 생산하는 바이오 디젤 중 은폐유를 이용하는 비율은 34%이고, 따라서 은폐유를 통해 생산한 바이오 디젤의 생산량을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디젤의 몰 질량과 밀도를 이용해 바이오 디젤의 농도를 계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이전에 구한 은폐율을 통해 생산한 바이오 디젤의 생산량을 곱해주어 그 몰 유속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전환율 99.9%일 때 필요한 올레산의 몰 유속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투입되는 올레산과 메탄올 몰수비를 통해 필요한 메탄올의 몰 유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밀도를 곱해주어 올레산의 질량 요속을 구해줍니다. 은폐유의 35%가 올레산이므로 투입되는 은폐유의 질량 요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촉매는 엠벌러스 15으로 고체 촉매입니다. 고체 촉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처음에만 넣어주면 되는데 참고 문헌에 따르면 사용한 촉매의 양은 은폐유 양의 10 질량 %이므로 그 양을 구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스케일업을 위해 CSTR 반응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에 의해 배치 반응기와 비교했을 때 대규모 생산에 더 적합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CSTR을 통한 스케일업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CSTR 반응기 이용 시 반응 중 메탄올이 증발되지 않도록 반응기 뚜껑을 닫아줘야 합니다. 또한 FAME는 바이오디젤의 96% 이상을 차지해야 하므로 FAME의 양이 바이오디젤의 양이라고 놓고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일 CSTR을 이용해 대규모 공정을 진행하며 등온, 스테디 스테이트, 등부피 상태로 가정합니다. 또한 공정에서 메탄올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함을 고려해서 기압을 설정했습니다. 앤토니안 방정식을 이용해서 저희 공정의 온도 조건에서의 가장 적절한 기압이 약 5atm임을 구해서 5atm에서 공정을 진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이어 이 공정에 사용되는 반응기의 부피와 체류 시간에 관한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공정의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A의 전환율을 이용해 A와 B의 농도를 구해주고 반응 속도식에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CSTR에서 매스 밸런스식을 적용해 V에 관한 식을 구해주고 이전에 구한 반응 속도식, 반응 차수를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체류 시간 또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large 스케일 계산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 값들은 앞에서 이미 구했던 값들입니다. 위에서 구한 식의 기본 조건들과 앞에서 이미 구한 값들을 넣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마무리하고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주어졌던 CA 제로값과 CB 제로값의 비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 계산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값들을 앞서 구한 부피, 레지던스 타임 구하는 식에 대입해서 최종적인 이 반응기의 부피를 1784.5리터, 레지던스 타임을 7.26분으로 구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 파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촉매 공극의 크기가 충분히 커 반응 시 촉매 내부의 확산 저항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미미하더라도 본래 고체 촉매 반응에서는 확산 저항이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내부 확산 저항을 고려하는 모델을 사용해 반응 속도식을 전개하면 보다 정확한 반응 속도식 및 반응 차수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레산과 메탄올의 에스테르와 반응은 가역 반응이지만 메탄올이 반응 장량보다 상당히 과량이기 때문에 역반응을 고려하지 않는 비가역 반응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역반응을 고려한다면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FAME와 수분이 함께 생성되고 이 수분이 반응물의 트리글리세라이드와 FAME를 가수분해하여 FFA 유리지방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로 얻은 반응 시간이 360분보다 훨씬 짧으므로 가수분해 반응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탐조한 논문에서는 시간대 올레산의 전환율에 관한 그래프만 존재할 뿐 이를 수치화한 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게이지 디지타이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래프상에 존재하는 점들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유도한 반응 속도 상수 값이 논문의 값과 일치하였기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의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턴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